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특별한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가벼운 주제인데 방지턱을 부드럽게 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잘 타고 다니는 그 W212 2350의 리어 에어 서스펜션이 얼마 전에 좀 주저앉는 바람에 신품은 개당 한 100만 원이 조금 넘고 애프터 중에서 가장 좀 상급인 빌스테인 정품 같은 경우에는 신품의 한 60% 정도 되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애프터 중에서도 좀 더 비싼 제품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 빌스테인 제품 2개를 주문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또 그 뒤로는 이게 또 주저앉지 않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교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는 와중인데 뭐 어쨌든 13년 정도 된 차이기 때문에 교체를 하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 좀 생각이 나서 카메라를 켜게 됐어요. 사실 그 오늘 주제인 이 방지턱을 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그 몇 년 전에 지나가는 말로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용어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그 에어서스, 뭐 에어쇼바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에어서스까지는 틀린 말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에어쇼바는 틀린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에어가 차는 부분은 쇼크 업서버, 뭐 그러니까 그 오일로 이렇게 완충작용을 하는 그런 쇼바가 아니라 스프링을 대신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말하는 그 쇼바는 그 차의 하중, 그러니까 그 무게 자체는 버티지 못하고 스프링이 이렇게 아무래도 그 용수 처리다 보니까 급하게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급하게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완충작용을 해주는 것이 이제 쇼바이고, 차의 무게를 버팀과 동시에 또 완충작용까지 같이 해주는 그 파트를 스프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금속으로 만들어진 스프링 대신에 에어 튜브를 넣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그 앞쪽 에어 서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운데 이렇게 쇼크 업서버가 있고 그 에어 튜브로 이렇게 감싸는 그런 일체형 방식이라고 한다면, 뒤쪽은 방식이 2개인데 이제 첫 번째는 방금 말한 것처럼 그 에어 쇼버가 이렇게 있고 튜브로 감싸는 그런 일체형이 있는가 하면 그 에어 쇼버가 있고 그 옆에, 그러니까 그 로어암 쪽에다가 에어 튜브를 따로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 리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쇼바하고 에어 튜브를 따로 놓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하는데, 특이하게 S클래스 같은 경우는 E클래스까지만 해도 쇼바랑 이렇게 에어 튜브랑 따로거든요. 근데 S클래스부터는 리어도 이 쇼바랑 에어 튜브하고 일체형인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에어 서스라고 불러도 되긴 하지만 더 정확하게 부르자면 에어 스프링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맞는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럼 용어 정리는 이 정도로 하고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는 그 도로 포장 상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정말 좋은 편에 속하는데, 운행 환경 자체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말 그 가혹한 환경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시내에서는 가다서다를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해서 운행 거리는 짧아서 내가 차를 많이 안 탄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인 운행 시간은 굉장히 긴 그런 환경이고, 그리고 또 그 여름과 겨울의 온도차가 크다 보니까 이 고무 재질인 어떤 그 부싱이나 각종 오링, 뭐 튜브, 이러한 이제 파트한테도 굉장히 좀 쥐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제인 이 불필요하게 정말 널려 있는 수많은 그런 방지턱 때문에 큰 하중을 자주 겪어야 되는 등 뭐 이런 엔진 미션한테도 가혹한 환경이지만 특히 이 서스한테는 더 가혹한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하를 뭐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제가 생각해 낸 것이, 방지턱을 넘을 때 타이밍을 잘 맞춰서 제동을 멈추고 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것인데요. 최대한 천천히 넘겠다고 방지턱에 차가 닿는 그 순간까지 제동을 하고 있으면 차의 앞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방지턱에 닿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은 쇼바나 이런 하체 부품이 이제 아래로 눌려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눌려져 있는 그 상태에서 더 눌리게 되기 때문에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차가 방지턱에 닿는 순간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쇼바가 약간은 이완되기 때문에 부하가 덜 가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할 것은 방지턱 전까지 제동하다가 방지턱에 아직 닿지도 않았는데 발을 떼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제동할 때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앞쪽 쇼바가 이렇게 눌렸다가 닿기 전에 발을 떼면 쇼바가 이완됐다가 방지턱을 만나면 다시 또 눌리기 때문에 두 번 눌리게 되는 그런 셈이거든요. 그리고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방지턱 넘을 때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지턱 전까지 제동하다가 방지턱에 닿는 그 순간 부드럽게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시면 훨씬 부드럽게 넘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꾸 하시다 보면 이제 적응이 돼서 방지턱을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런 타이밍을 정확하게 아시게 될 텐데, 사실 정말 그 제대로 넘으려면 이 뒷바퀴가 방지턱 끝을 거의 넘을 때 살짝 제동을 해가지고 뒷바퀴가 방지턱에서 급하게 턱 이렇게 내려오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솔직히 뭐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 속도가 너무 느려져서 뒷차한테 민폐가 되다 보니까 뒤에 차가 없을 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지턱을 넘을 때 사실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차의 이 앞바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가장 부드럽게 방지턱을 넘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한참 막 서킷 탈 때 어릴 때 내 차의 이 실제 차폭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는 그런 연습을 했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 차의 앞바퀴가 실제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지를 좀 감을 잡게 되면 운전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고 방지턱을 넘을 때도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론 지금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해요. 사실 뭐 몇 년 타고 말 차를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면서 차를 타야 하나라는 생각도 하실 테고, 정신 나간 놈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뭐 욕하실 수도 있지만, 현재 타고 계신 차를 최대한 오래 타실 예정이라면 뭐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리고 솔직히 이 차 좋아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고 막 쪼달려서 뭐 쇼바 수리비 없어서 이런 행위까지 한다기보다는 누구에게나 뭐랄까 관심 분야, 그러니까 뭐 관심사가 있고 그런 나의 그런 관심을 내포하고 있는 어떤 그런 대상은 그냥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 아끼게 되는 것처럼 그냥 이 차 자체를 아끼는 것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한다,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려보자면, 일단 이 내 차의 이 앞바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한번 감을 잡고, 그리고 방지턱에 앞바퀴가 닿는 그 순간 브레이크 페달을 부드럽게 떼주면 그냥 단순히 이렇게 속도만 줄여서 넘는 것보다 훨씬 부드럽게 넘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쇼바를 비롯한 하체 파트에 부하가 덜 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좀 나름 쓸데없는 이야기를 길게 한 것 같기도 한데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